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네. 이용주 의원 하면 그 목소리가 아주 특별한데, 조윤선 문체부 장관 집중 공략했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어떻게 같은 질문을 17번인가 18번 내려 할 수 있어요? 예, 아마도 그 당시에 조윤선 장관으로부터 네. 그러한 사실관계를 확인받고자 하는 열망이 커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저는 정말 한 질문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몇 번씩 한다는 게 보통 사람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용주 의원이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검사를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에 20년 정도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훈련되고 단련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우병우 전 수석이 이번 주 안에 검찰 조사를 받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병우 전 수석이 작년부터 시작된 모든 사건에 이제 마지막 한 명 남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모레 소환이 이루어진다 하는데요. 네네. 이 앞에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었고, 네네. 그 당시로서는 특검법에 따른 내용만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 이외의 나머지 네. 경제 부분까지 모두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발부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 그러나 오늘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확정되는 게 거의 확실시 되는 거죠? 예,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네. 안철수 후보가 당의 대선 후보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네. 지금 손학규 2위 하는 손학규 후보하고의 차이가 상당하죠? 예, 저희들이 한 70% 정도 되고 손학규 후보가 한 20% 정도 되니까 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가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뒤집히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군요. 자강론이냐 연대론이냐 말이 많았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상당히 한 10% 이상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강론이 힘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강론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이 네. 다른 당과의 연대라기보다는 전체 국민의 여론에 의한 네. 국민의 지지에 의한 지지가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을 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게 호응을 해서 네. 지지율에 대한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처음에 제가 소개드렸습니다만 내일신문하고 디오피니언이 조사한 그 여론 결과에서는 양자 대결 시에 문재인 그리고 안철수 양자 대결 시에 안 후보가 43.6%를 얻는 걸로 그리고 문 후보가 36.4%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안철수가 우세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예. 이것을 이제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말하자면 선관위에 이거 왜곡된 거 아니냐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분명히 네. 말씀드린 것은 내일신문에서 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라, 네. 2월달, 3월달에도 분명히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문재인 후보가 그 당시에 1등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같은 샘플로 채취했다는 한도 본다면은, 네. 그냥 더불어민주당 희망대로 이번에 내일신문이 뭘 왜곡하기 위해서 잘못했다. 방법상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조사에서도 네네. 3자 대결, 5자 대결에서는 저희가 지는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 왜곡을 하려고 했다면 3자 대결도 이기는 걸 만들고 네. 5자 대결을 이기는 걸로 했겠죠. 네. 그렇지 않은 걸 본다면은 일정한 안철수 후보가 상승해 있다는 그런 추세를 볼 수 있는 데는 유의미한 자료를 보고 있고 네. 저희 당 측에서도 네. 지금 앞으로 계속 이 지지율이 유지될지는 장담할 수 없죠. 그렇게 희망할 뿐입니다. 네네. 안철수 후보가 계속 말했던 것이 문재인 후보하고 1대1 되면 내가 이긴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근거는 네.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네. 지지하는 정도에 따른 지지율도 네. 있지만은 반대의 경우로 누가 많이 비토를 하고 있느냐. 네네. 비토율에 대한 것도 여론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비토 세력. 어떤 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비토율, 즉 거부 세력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1위가 문재인 네. 후보가
피토일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즉 양자 구도가 된다면은 네네. 안철수나 문재인이 뭐 여야 간의 후보가 아니고 네네. 모두 다 야권의 후보이기 때문에 누가 더 나은 사람을 네. 선택하느냐 그 기준도 있지만은 누가 더 안 좋은 사람을 배척하느냐 이 기준이 작용한다고 봐야겠죠. 네네. 자, 그 말씀은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확장성은 여기까지다. 근데 안철수 후보는 확장성이 더 크다. 더 표를 그렇죠.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여론조사 꾸준히 있어 왔지만은 네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여론조사에서도 40% 내지 43%를 넘어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네. 그게 한계라는 거죠. 예.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쪽에서 문재인 저 캠프 쪽에서는 안철수 그리고 구 여권의 연대 이래서 1대1 구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도 명확히 입장을 밝혔고 저희 당에서도 명확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과 당과의 연대 있을 수 네. 없고 주요 정치인 즉 유승민, 홍준표와 정치인 간의 정치협상으로 연대는 있을 수 없다. 네. 다만 바른정당의 지지자,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를 선택해달라는 요구는 하고 있다. 네. 이겁니다. 즉 국민에 의한 연대는 가능하지만은 네네. 정치공학적인 정치인 정당과 연대는 있을 수 없다는 게 저희 당과 후보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예. 그 당대당 그건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유세 중에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뭐 특명 무슨 대사로 모시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반기문 전 총장이 하버드의 그 초빙 교수로 8일 날 출국을 하는데 지지 모임인 반딧불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반딧불이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9일인가 한다고 그럽니다. 물밑 교섭이 있었습니까?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고요. 네. 지지 단체였던 반딧불이가 네. 안철수 지지율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것은 네. 한 1, 2주일 전부터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들은 반기문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국민들의 주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소원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은 감사하게 받을 입장입니다. 네. 뭐 그냥 속으로 만났지만 만났다고 지금 말씀하기는 좀 힘드신 거죠. 고맙죠. 반딧불이하고는 그 사람들하고는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자강론에 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토 세력이 적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서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강론이 여기까지 온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1대1 구도가 아닌 뭐 바른정당의 유승민이나 또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나 다 나오면 상당히 그건 어렵지 않습니까? 현재 여론조사로 봐도요. 그렇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3자 후보 대결에서도 저희들 2등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은 네네. 3자 대결에 있다 하든 5자 대결에 있다 하든 이 전부 다 그 폭이 굉장히 좁혀져 가고 있는 추세인 것만 사실이다. 네. 아마도 일주일 후 2일 후에 된다면은 3자 대결에서도 네. 안철수 후보가 1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양자 구도라는 것은 반드시 이번 선거에 네. 안철수, 문재인 두 명만 출마한다는 게 아니라 네네. 유승민, 홍준표, 심상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세 분들이 네.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결국에는 안철수와 문재인 중에 대통령이 나올 것이고 둘 간에 각축이 되면은 네. 국민들이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이 둘 중에 뽑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양자 구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5명이 다 나오지 않고 2명만 출마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 나오더라도 유의미한 득표를 못하기 때문에 양자 구도로 가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지금 현재 밴드웨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의외로 박지원 대표님께 말씀하셨다시피 경선 관련해서 전혀 실험해보지 못했던 실험을 하면서 도박을 했는데 네. 그게 대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많은 국민들이 저희들 경선을 하고 있는 일주일여 한 10일 정도 동안에 저희 국민의당에도 그리고 안철수, 손학규, 박준호 후보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봐야죠. 네.
박지원 대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박지원 대표의 역할이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상당했다. 그 지략이 뛰어났다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불리한 게임의 룰을 안철수 후보가 받아들이게 한 것, 그걸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렇다기보다는요. 네. 저희 안철수 캠프 입장에서는 이번 룰 협상에 관련해서는 저희들 입장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불리했죠. 사실 수정하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네,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손학규 대표까지 박지원 대표님께서 네. 설득해서 저희들한테 영입해서 같이 경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만약 손학규 전 대표가 없었으면 어떤 경쟁이 됐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박지원 대표의 공로가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대표를 잘 뽑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뭐 제가 뽑은 게 아니라 저희 당원들이 의견을 모은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 김종인 전 저쪽 대표가 추기경을 만나서 대선 출마 아마 오늘 선언하는 것 같은데요.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네. 김종인 전 대표님 그리고 정훈 장군, 홍석현 네. 회장 등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으지 않습니까? 대선 네. 이후에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는 네네. 역할이 필요하다. 물론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네. 그분들이 꼭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형식이 돼야 될까에 대해서는 뭐 저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네. 자, 양강 구도로 가기까지 남아있는 뭐 걸림돌 넘어야 될 산이 뭐라고 보십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어느 정도로 선전할 것이냐에 따라 달랐겠죠. 네. 제가 보기로는 홍준표 전 지사는 예. 15%를 넘는 지지율을 받고 있다면은 네.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12%부터 내려가서 10%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네. 앞으로 10%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홍준표 지사의 지지율이 9% 지금보다 하락하는 게 상승이냐 이게 관건이죠. 하락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예. 출마를 포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단일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 네. 선거는 안철수 문재인의 양자구도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당대당은 아니지만 후보 간의 연대는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후보 간의 연대라는 말은 아니고요. 네. 후보 간의 연대도 있을 수 없습니다. 네. 단지 홍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네네. 유승민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예. 이 두 사람에 대해 투표하는 것보다 네네. 안철수에 대해 투표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든다면 그분들이 저희를 예. 지지해 줄 거라는 겁니다. 자, 유권자에 의한 연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안희정 후보 이미 이제 문재인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그룹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많이 옮겨왔다는 분석도 있는데 그걸 느끼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경선이 끝나기 전부터도 그런 네. 효과가 있었고 네. 경선이 끝난 이후에도 네. 여론조사 분석을 해보면은 안희정 후사가 지금 한 10% 네. 정도 남짓 지지율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 30% 정도는 문재인 후보로 가고 70% 네. 정도는 저희 안철수 후보로 온다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보수 후보입니까? 진보 후보입니까? 둘을 다 아우릅니까? 보수와 진보를 딱 구별해서 한다면 진보의 후보에 가깝고요. 네. 정확히 따진다고 한다면은 중도 후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아직도 당론이 반대입니까? 사드 배치는 아직도 당론은 반대입니다. 네.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사드 배치에 대한 사정 변경이 생긴다면 검토를 해보겠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사정 변경은 없다고 봅니다. 예. 트럼프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대선 전에는 네. 어떤 사정 변경이 물론 미중 간에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네네. 그게 곧바로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문재인 후보의 수석 대변인 박광훈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안철수 캠프의 수석 대변인 이용주 의원, 전남 여수 갑 의원을 만나봤습니다.